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자 트럼프 이재명 견제할 특명 대사 곧 파견한다. 누구?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템을 잡은 것도 오늘 이 김준영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한미국 대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좌파 진영에서. 일단 김준영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는데 주한미국 대사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에 짚어야겠다. 누가? 모스탄이. 주한미국 대사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내가 한번 짚어보겠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주한미국 대사 임명을 막아야 한다. 이 김준형은 탄 교수가 모스탄 교수가 이재명을 차이나리 중국 차이나리라고 부르고 있다.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있다. 미국에서 사법대사를 하기는 했지만 주한미국 대사로는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 주장을 하면서 이 본인이 스스로 이 주한미국 대사 후보군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재미교포 애니첸은 한국보수주의연합 회장입니다. 애니첸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그 의견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고 공보수탄도 있고 그다음에 애니첸 그다음에 미셀 스틸 전 하원 의원은 이 한국 조기 대선 며칠 전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드러낸 그런 인물이고 영김 전 하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발표가 되니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직격탄을 날린 그 사람이고 또 고던 창 변호사 대선 국면 당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고던 창은 이재명을 반미적 성향의 극자 인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 그 교수 그리고 창 변호사는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주한미국 대사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준형이 PPT함이나 이 5 후보를 다 띄웁니다. 오늘 국회에서 다 띄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이재명 정부 정통성과 한국 선거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혹시 이들 중 누군가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해서 아그레망을 주지 않는 외교적 결투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임명하지 말라는 우리 의사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이렇게 국회에서 뭐 확정되지도 않은 설로만 떠드는 이 사람들을 쫙 자기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이게 행정부가 낙점한 예를 들어서 외교 라인을 지금 이재명 정권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외교 당국이 제동을 걸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떤 인식을 갖게 해줄지 참 난감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오늘 있었는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주한 미국 대사는 언제 오나요?
주한 미국 대사는 언제 오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없죠. 지금 조셉 윤 주한 대사 대리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때 우리나라 혼란스러웠을 때 탄핵 정국의 때 이 임시로 관리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임명한 그 대리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아예 취임한 지 반년이 되도록 이 정부 소속 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신임 주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그러니까 주재국에 이제 임명 동의를 하는 아그레망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주한 대사 후보자를 내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안다. 이 상태인데 조금 전에 김준영은 막 국회에서 막 PPT 띄워놓고 막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에는 한국계 미국인 미셸 박 스틸, 조금 전에 제가 미셸 스틸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자기 주한 대사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현재는 외교 당국, 우리 외교 당국이 파악을 하니까는 유력한 후보도 없다. 일종의 방치를 해놨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그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이식인데 거의 방치를 해놓는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를 해서 지금 일단 트럼프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트럼프와 만날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렸지 않습니까? G7 가가지고 뭐 트럼프가 먼저 떠나버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나토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셔야 되죠. 무엇을 뭐 국내에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해놓고는 그 강주 가가지고 뭐 저 타운홀 미팅하고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실력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미 당선인 신분일 때 일본하고 중국 대사는 상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필요한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이미 각각 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중국, 미국 이런 데는.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공석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을 기피하고 이렇게 좀 패싱을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재명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을 25% 부과한다고 해놓고 우리 그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유예를 해놨죠. 그런데 8월 1일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3일 남았는데 8월 1일까지 어떤 협상을 하려는 그런 물꼬를 털어는 그런 행동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때 백악관이 뭐 이재명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 왜 중국 이야기를 갑자기 했을까요? 이재명 당선 축하를 한다는 메시지를 하면서. 이재명이 미국이 가장 지금 그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해협 관계, 그 충돌 우려성,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그런 발언들을 했죠.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미국의 그때 뉴욕타임즈인가요? 이재명 인터뷰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물으니까는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는 가능성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뭐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이런 사람은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고 대선을 이겼다. 이렇게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누가 뭐 사대주의 이야기를 좀 사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복합 리스크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복합 리스크죠. 관세도 그렇고 좀 주한미군 감축을 한다.
아예 철수를 한다. 방위비를 100억 불을 내라. 그전에 바이든 때보다 9배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트럼프는 그냥 다른 지도자하고 다릅니다. 본인이 이 방위비 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짜 주한미군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빼버리면 굉장히 우리 안보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때 독일 트럼프 일기 때 독일에 있는 미군들을 빼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인데 이재명이 제대로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중국 눈치로 보면서 중국에 뭐 전성절 기념 행사에 먼저 간다. 트럼프 만나기 전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참사가 하나 있었죠. 미국 특사로 김종인을 보내겠다. 그거 했다가 김종인이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에 대해서 광인 정치를 한다. 미치광이 정치를 한다. 선동한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 그렇게 막 악담을 한 것들이 SNS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 다 미국에 다 보고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이 특사로 온다.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도가 되니까는 갑자기 오늘 김종인을 불러서 이재명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사단장으로 거론됐지만 이제 최종 명단에서 빠졌느니 안 빠졌느니 하고 있는데 1시간 30분 동안 점심 식사를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림없는 이야기고 김종인 달래는 거죠. 김종인은 워낙 이렇게 빅마우스니까는 자기를 갑자기 이제 특사로 간다고 다 사실상 언론에 다 알려놓고 빼버리면은 김종인이 완전히 토라져 가지고 막 또 이재명을 막 공격을 할 거니까 이제 밥 대접하고 달래는 겁니다. 1대1로 딱 만나서 밥 대접해주고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 특사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특사단장이다. 한준호 최고위원하고 김우영도 간다. 이제 미리 발표하기 전에 이제 밥 대접하면서 달래고 나서 이렇게 했죠. 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이재명 그 지지자나 마찬가지죠. 대선 때 무슨 뭐 두 사람이 대담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경제인이니까 그 미국의 그 인맥이 있으면은 빨리 가서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뭐 특사한 사람 간다고 이게 가서 박용만은 트럼프 만나지도 못할 겁니다. 뭐 루비오나 국무장관이나 이렇게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내후 외환이라고 오늘 시청 포인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환이 지금 닥치고 있다. 오늘 또 제가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정상회담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외국 정상을 만나는데 많은 스케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정상회담을 한다. 최근에 트럼프가 최근 하루에 2번씩 해외 정상들과 회담을 하는 강폭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월 달부터 이재명 취임하고 나서부터 회담한다 해서 뭐 위성락 미국 가고 루비오 만나고 했지만 아직 정상회담 날짜조차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트럼프는 어제 백악관에서 바레인 왕세자, 카타르 총리 하루에 2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틀 전에도 뭐 나토 사무총장 회담하고 지난 9일에는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을 한꺼번에 백악관에 초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오늘 좀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이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것이 8월 1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아직 그 특사조차도 미국 특사조차도 우왕좌왕하면서 전격적으로 뭐 교체를 하고 하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일기에서 대사를 지낸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추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 긁어 부스럼 만들듯이 충성파들이 자기 정치를 또 하는 사람들이 막 이슈를 만드는 모스탐 입국과 관련된 이런 혼란을 자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환에 오히려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